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읽기 수업을 계속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 수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 읽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죠. 자, 여러분들의 진로 그리고 관심사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점에 가서 그 분야,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텔레비전,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글, 읽기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제재 이해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는 글 한 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영상을 지금 잠깐 멈추고 이 글을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을 때에는 이 필자가 과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들 글 잘 읽었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모두 다 개성이 다릅니다. 저마다 가진 능력도 또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알기까지는 여러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을 해봐야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까지구나. 나는 이런 경험으로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요. 간접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내가 몸으로 체험해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해본 그런 내용들을 내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듣거나 할 수 있는 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까지가 바로 나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필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책이죠. 자, 왜냐면 그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깊고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관심을 가졌던 새에 대한 지식도 책을 통해 얻었고요. 두 번째, 천체 사진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해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천체 사진가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하게 해준 것도 바로 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서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책입니다. 필자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관심사도 책을 통해서, 그리고 진로도 책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 총 5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빈칸에 적어보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글을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다들 잘 채워 넣었나요? 이번에도 친구들과 정답을 공유하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쓴이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바로 천체 사진가입니다. 위 글에서는 또 일상생활에서 간접 경험을 얻는 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 윗글에 제시된 일상생활에서 간접 경험을 얻는 매체는 무엇인가? 총 4가지를 찾으면 됐었죠. 무엇인가요? 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 요렇게 4가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글쓴이의 진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매체는? 그쵸, 바로 책이죠. 우리가 핵심어로도 찾았었죠. 자, 그리고 글쓴이가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와 대학교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뭐에 관한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었죠? 맞아요. 새에 관한 책. 그리고 두 번째 대학교에서는 바로 천체 사진에 관한 책에 관심을 가졌었죠. 자, 그럼 마지막. 글쓴이가 생각한 독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렇죠? 독서는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독서를 정의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나요? 책을 읽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책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의 관심사, 진로에 따라 책을 한 권 선정할 거고요. 그 책을 읽을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다들 평가하기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자, 평가하기 부분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나의 관심사, 나의 진로 선정 이유, 이 칸 부분에 이제 관심사나 진로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것. 진로와 관련된 책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자, 나는 진로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전까지 읽었던 책이 있다. 그 책을 지금 읽은 책에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진로 관련돼서 읽고 싶은 책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읽고 싶은 책을 정했으면 실제로 그 글을 읽어야겠죠. 그 계획을 밑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언제 읽을지, 그리고 그걸 다 읽고 나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의 예시입니다. 자, 이 학생의 관심사는 사회복지예요. 그리고 시민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 그의 관심사에 따른 진로는 청소년 사회복지사인데 특히나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사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럼 이 진로를 선정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 진로와 관련돼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었대요. 그럼 앞으로 읽고 싶은 책에서는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선정을 했네요. 아마 책 소개를 보고서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라는 걸 알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을 특히 구체적으로 여름방학 7월 둘째 주에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 독서 후 활동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 실제로 책을 읽을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직접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도 이 학생처럼 한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진로 독서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 책을 찾아보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서점에 갈 수가 없으니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책이 정리되어 있고 또 그 책 소개, 작가 소개도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사나 진로에 맞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탐색해 본 후에 계획을 짜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웠나요? 자,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분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 등을 얻기 위해서 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여 책을 둘러보고 또 독서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정말 좋겠죠. 자, 모두 평가하기까지 잘 수행했네요. 그럼 지금 우리 2차 시에 걸쳐서 읽기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읽기는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읽기를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